송은재TV 시작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오전에 청와대 참모진을 질책을 하고 윤석열 당선인과 빨리 만나자라고 메시지를 내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당선인이 대통령실을 청와대를 해체하고 용산으로 옮기겠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청와대에서 박수현 수석까지는 괜찮습니다. 탁현민까지 나서서 조롱하고 모욕하고 윤석열 당선인을 그렇게 비판한 것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 윤석열 당선인에 대해서 비판하지 마라. 개별적인 비판을 하지 마라 라고 단속을 하고 질책을 한 것이죠. 곧바로 이어서 이제 탁현민이 뭐 그런 글들을 SNS에서 내리고 했으니까요. 질책을 하고 난 다음에 윤석열 당선인과 만나는 부분에 있어서 조율을 그렇게까지 구체적으로 할 것까지 있느냐. 조율이 충분히 다 되지 않더라도 빨리 만나는 것이 가장 급선무 아니겠느냐. 빨리 만나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도 빨리 구체적인 협의를 통해서 만날 수 있는 분위기를 빨리 만들어지도록 하겠다라고 화답을 했습니다. 신구 권력 간의 충돌이다 이렇게 해석이 됐던 부분을 문재인 대통령이 먼저 잘못을 인정하고 손을 내미는 쪽으로 하자 윤석열 당선인은 뭐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침묵만 지켜왔습니다. 인내해왔죠. 윤석열 당선인도 좋은 일이다 빨리 만나자라고 화답하는 이렇게 이제 수습이 되는 모양새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걸 수습하는 것 어떻게 봐야 되느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거듭 말씀을 드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많은 분야에 있는 분들을 취재를 하면서 느끼는 것인데 가장 어려운 것이 정치인들입니다. 정치인들이 굉장히 자신들의 계산이 빠르고 말을 많이 돌립니다. 비비꼽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한 말, 정치가 말로서 먹고 사는 업이지 않습니까? 또 그렇다 보니까 말을 세 바퀴, 네 바퀴 이렇게 돌립니다. 그래서 정치인들의 말을 채 못 알아들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며칠 지나서 알아들을 때도 있고요. 또 영원히 모르고 넘어갈 때도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치인들을 만나면 언제나 말이 너무 어렵더라. 못 알아듣겠다. 같은 한국말을 쓰는데 자신들도 모를 때가 한두 가지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서로 웃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치인들의 말이 어려운 이유는 자신들의 계산에 굉장히 빠르기 때문이고 그 계산을 말로서 표현해서 말이 업이니까 말로서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어려워지는데 그렇지 않을 때도 굉장히 많습니다. 상식적으로 보면 좀 수준 이하의 말도 아닌 이야기, 메시지를 내놓는 정치인들도 많습니다. 제가 오늘은 그 말을 이야기를 좀 할까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메시지를 내놓았고요. 방금 말씀드린 이런 그 다음에 이제 민주당의 비상대책위원장이죠. 민주당의 비상대책위원장인 박지현 위원장이 오늘 뭐 윤석열 당선인의 그 인수위에 대해서 평가도 하고 또 안희정 성폭행을 한 그 안희정 지금 수감 중이죠. 안희정 그 조문정치, 안희정이 부친상을 당했는데 그 조문정치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계속해서 뭐 비판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평가해 볼까 합니다. 정치인의 말이 어렵긴 하지만 꼭 그런 것만도 아니다. 참 가치 없는 별 수준 낮은 메시지도 많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민주당의 박지현 비상대책위원장 26살이라고 하죠. 안희정 그 부친상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그 뭐 조화를 보내고 조문을 간 것에 대해서 지금 며칠째 계속해서 여의도 그 아저씨들이라고 하면서 멱살을 잡을 수도 없고 하고 굉장히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제정신이냐라고 하면서 그 안희정 성폭행을 한 안희정에 대해서 어떻게 조문을 갈 수가 있고 그 조화를 보낼 수가 있느냐라는 겁니다. 비판할 수 있습니다. 누가 뭐래도 그것은 잘못한 것이고 또 그 대가를 안희정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판의 수위의 부분입니다. 뭐 문재인 대통령이 거기 조화를 보내고 이런 것은 적절하지 못했다 이렇게 한 번, 두 번 비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조문, 부친상을 당해서 조문을 간 것을 놓고 이렇게 지금 박지현 위원장이 며칠째 이렇게 공격할 만큼 그렇게 심각한 것이냐라는 겁니다. 물론 안희정이 죽을 죄를 지었긴 했는데 부친상을 당했는데
우리 사회에서 상을 당하면 원수라도 조문을 하는 게 우리의 정서지 않습니까? 뭐 이거에 대해서 한두 번 비판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계속해서 뭐 아저씨가 어떻느니 하니까 또 이쪽에서는 아줌마라고 하면 뭐 비하가 되는 것인데 아저씨라고 하면 되느냐 이렇게 하고 있는데, 뭐 멱살을 잡고 싶다라고 하는데 멱살을 잡든지 말든지 그걸 뭐 박지원 위원장이 알아서 하고요. 이렇게까지 비난할 것은 아니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부친 상을 당했으면 뭐 죄를 지어서 죽을 죄를 지었긴 했지만 조문을 또 하는 게 우리 정서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박지원 위원장의 지적이 수준 이하다라고 제가 평가를 하는 것이고요. 또 박지원 위원장이 오늘 윤석열 당선인의 그 인수위를 놓고 27명 인수위원 중에서 서울대학이 절반에 가깝고 50대가 거의 대부분이다. 그리고 뭐 기후 관련되는 전문가가 없다. 이런 것으로 비판을 했는데, 20대 청년 비상대책위원장 박지현 위원장, 그 안희정 조문 그 부분과 같이 좀 고리타분하다. 20대 청년인데 어떻게 이렇게 좀 생각이 고리타분하냐, 굳어 있느냐,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참 좀 신선하지 못하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기자인 저에게 윤석열 당선인의 인수위 구성을 비판하는 쪽으로 기사를 써보라라고 하면 제가 취재하지 않고 그동안 기자 생활을 하면서 주로 그냥 뭐 비판적인 기사 쓴다면 이렇게 씁니다. 뭐 지역별로 어느 한쪽으로 치중되어 있다. 연령대별로 50대에 치중되어 있다. 또 여자, 남자, 여성이 4명밖에 안 돼서 균형이 잡혀 있지 않다. 뭐 이런 식으로 그냥 형식적으로 수박 그달기식입니다. 이런 식으로 비판하는 기사를 흔히들 쓰고 또 많이 쓰기도 합니다. 이런 비판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판은 그냥 말 그대로 비판을 위한 비판일 뿐입니다. 별 가치가 없는 겁니다. 30년 전에도 이런 기사 썼고 이런 비판했습니다. 근데 지금 또 이렇게 씁니까? 그것도 20대 뭐 이렇게 신선한 위원장, 여성 비상대책위원장이라고 하면서 이럽니까? 윤석열 당선인이 얘기를 했습니다. 능력 위주로, 일 위주로 뽑아보겠다. 전문성 위주로. 뽑다 보니까 서울대학이 맞네? 뽑다 보니까 50대가 맞네? 뽑다 보니까 기후 부분 많은 전문가들이 많았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저도 놀랄 정도였습니다. 기후 부분은 또 다른 형태로 해서 보완을 해야겠구나? 여성 4명밖에 안 되네? 이렇게 된 겁니다. 우리도 이제는 좀 형식적인 그런 뭐 비판을 위한 비판 말고요. 좀 들여다보자 이거죠. 내용을. 자, 그러면 27명 인수위원 중에 남자가 4명밖에 안 되고 모두 여성이었다면 또 그거 여성이 너무 많다고 비판해야 합니까? 지금 우리의 성숙도, 민주주의, 우리 사회의 성숙도로 또 그렇게 비판해야 합니까? 서울대학이 많지 않고요. 또 어디 뭐 다른 뭐 어디에 건국대학이 많았다 대부분이. 그럼 왜 건국대학이 많으냐 이렇게 비판해야 합니까? 50대가 많다. 뭐 30대가 대부분이다 하면 30대가 많다고 비판해야 합니까? 예, 비판할 수 있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리다시피 30년 전에 저보고 기자 초창기에 비판하는 기사 쓰라고 하면 그러면 그렇게 씁니다. 그거 외에 뭐 비판할 건도 없어요. 그 외에 비판하려면 취재도 하고 내용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정말 많이 알아야 합니다. 그냥 비판을 위한 비판인 겁니다. 이 20대 위원장이, 이 민주당이 이런 식으로 비판을 해요. 윤석열 당선인의 이 인수위를 놓고 친박이니 친이니 뭐 이렇게 50대로 치중됐느니 서울대학이니 이렇게 비판을 해요. 비판을 오죽할 게 없으면 그런 거 하는 겁니다. 그 친박이고 친이고 지금 야당이 뭐 다 친박이었거나 친이거나 뭐 경험 있는 정치인들은 다 정치권에 있었던 사람들은 친박이고 친이어서 어떤 문제가 있다라는 게 아니고요. 그냥 뭐 친박 친이가 더 많다 뭐 이게 무슨 비판 이외에 무슨 그게 가치가 있습니까?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20대 위원장이고 좀 신선하려면 좀 설득력 있는 비판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장관 누구 하나 임명하면 지금 뭐 장관이 영남 쪽에 장관이 몇 명인데 호남 쪽은 뭐 없다. 호남 쪽 1명 구색을 맞춰줘야 된다. 여성은 몇 명이고 남성은 몇 명이고. 우리 정치사에 30년, 40년 전에 매일 하던 게 그 일이었습니다. 아직도 그 수준입니까? 이 제가 젠더 갈등하고 연관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문재인 정권의 청와대와 지금 민주당에서 윤석열 후보를 공격하는, 윤석열 당선인을 공격하는 게 이 수준입니다. 이런 식의 수준입니다. 지금 공격을 위한 공격입니다. 용산시대를 열겠다고 하니까 지금 막 개떼처럼 달려들어서 공격을 합니다. 개떼처럼 공격을 하다 못해서 탁현민이라고 하는 이 비서관까지 나서서 윤석열 당선인을 뭐 일본 내 비유를 하고 조롱하고 모욕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송은재 TV를 통해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물었습니다. 이게 지금 수석도 아니고요. 이렇게 일개 비서관, 제가 일개 비서관이라고 해도 되지 않습니까? 의전 담당 비서관입니다. 의전 담당 비서관이 차기 대통령 당선인이 대통령실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이런 정책적 결정, 공약에 대해서 그냥 비판하는 것도 아닙니다. 조롱하고 모욕을 합니다. 이래도 되느냐? 문재인 대통령의 책임 아니냐? 문재인 대통령이 이 뒷감당을 어떻게 하는지 내가 지켜보겠다. 정권 이양기에 흔히 생길 수 있는 감정적인 문제, 문재인 대통령이 모를 리 없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에게서 이명박 대통령으로 권력이 이양될 때 문재인 대통령이 당시에 대통령 실장이었습니다.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때 이거 감정적인 싸움들이 어떤 결과로 이어졌는지. 이렇게 해서 지금 그러니까 윤석열 당선인 흠집 얘기입니다. 아무거나 걸리는 대로. 그러니까 기존 정치사에서 볼 수 없는 일입니다. 지금 새로 당선인, 대통령에 당선된 사람이 어떤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것에 대해서 처음에는 이렇게 공격을 하지 않습니다. 또 공격을 할 거리도 없습니다. 공약을 내고 뭐 이제 인수위 만들고 이러는데 공격할 게 뭐 있습니까? 비판할 게. 자기 진영 챙기기 바쁘죠, 각자. 뭐 책임론이 나오게 되고 갈등이 나오게 되고. 그래서 상대편에 비판을 할 거리도 없고 할 계제도 아니어서 그래서 뭐 이래저래 허니문 기간도 생기게 되는 거고 이런 것인데, 이 지금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사면, 뭐 결정적으로 김경수에 대한 사면까지 연관이 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얼마만큼 경노했는지가 짐작이 되는 부분입니다. 탁현민이라고 하는 비서관까지 나서서 이렇게 윤석열 당선인을 모욕할 이런 짓거리까지 하는 걸 보면 지금 청와대의 분위기를 뭐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뭐든지 걸리는 대로 물어뜯겠다라고 하는 것은 알겠는데, 제가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너무나 질 낮은, 수준 낮은 메시지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문재인 대통령이 가장 중요한 것이 통합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지금 윤석열 당선인에 대해서 청와대에서 그 공격한 것은요, 공격할 내용도 아니고요. 윤석열 당선인이 자신이 공약으로 내건 청와대를 해체한다, 민정수석실을 해체한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모양을 지켜보고 난 다음에 비판을 해도 늦지 않고요. 새롭게 대통령으로 된 당선인이 추진을 한다면 그런 부분들은 최대한 박수를 보내주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그냥 지켜보면 되는 부분입니다. 그걸 지금 비판하고 비난할 그럴 계제가 아니고 그럴 내용이 아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비판하고 비난하고 싶으면 그럴 만한 거리를 찾아내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거리도 아닌 걸 가지고 지금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 모욕을 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 일이 앞으로 없도록 해라라고 하고 윤석열 당선인과 빨리 만나자라고 했는데, 그럴 정도로 끝날 것이 아니고요. 공개적으로 그런 이야기를 한 탁현민에 대해서는 인사조치해야 합니다. 그게 윤석열 당선인에 대한 예의고 국민에 대한 예의입니다. 그 다음 분명하게 문재인 대통령이 사과해야 됩니다. 그 다음 윤석열 당선인 보고 빨리 뭐 만나자라고 그랬는데, 기본적으로 지금 인사 부분이나 많은 여러 가지 사면 부분이나 모든 부분에 있어서 기존의 권력은 새로 오는 권력, 새로 대통령 당선인을 위해서 양보하는 겁니다. 대부분을 양보하다가 대통령 당선인 쪽에서 너무 좀 과도한 요구를 하고 뭐 과도하게 점령군처럼 행동한다. 그게 쌓이고 난 다음에 정말 무게감 있게 국민을 향해서 한마디 하는 겁니다. 아무리 신규 권력이라고 하지만, 새로운 대통령 당선인이라고 하지만 이건 좀 심하지 않느냐라고 책임 있는 사람이 나서서 비판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제가 좀 말을 좀 심하게 하겠습니다. 개나 소나 나서서
차기 권력을, 차기 윤석열 대통령을 이렇게 모욕하고 이렇게 조롱해도 되는 겁니까? 이 문재인 대통령 이렇게 넘어가면 수습하겠다라고 하는 의도인 건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정도로는 안 될 정도로 너무나 많이 나갔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징계까지도 필요하다면 해야 하고, 윤석열 당선인과 만나기 위해서 그 전에 대부분 모든 것을 양보하겠다, 예우를 해주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이 먼저 양보하고 예우를 해주는 것이 순서입니다. 그런데도 윤석열 당선인 쪽에서 과도한 요구를 한다든지 한다면 그건 또 국민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여론이. 윤석열 당선인이 선거 때 그랬지 않습니까? 자신이 과도하게 뭔가를 한다면 언제나 그런 말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용서하겠느냐? 지금 윤석열 당선인이 자신이 공약으로 이야기한 여성가족부나 민정수석실이나 청와대를 해체하겠다라는 것이, 그게 이렇게 비난을 해야 될, 이렇게 모욕해야 될 그런 내용입니까? 그게? 그럴 계제입니까? 지금이? 이제 인수위 오늘 이제 간판 걸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런 식이라면 문재인 대통령 굉장히 업무적으로나 감정적으로나 굉장히 상당한 정도의 책임 추궁을 각오해야 할 것이다. 정권 교체기에 문재인 대통령, 다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뒷감당이 되겠습니까? 깊이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정무적인 감각, 정치적인 메시지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굉장히 서툴다라고 하는 부분을 다시 한번 지적합니다. 송은재 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